안녕하세요. 마산 CAD 디자인학원의 정쌤입니다. 이번에는 포토샵에서 그라디언트 도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도구 상자에 보시면은 여기 부분이 있죠. 이 그라디언트 도구는 저 화면에 보는 것처럼 색상이 변화되는 단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게 그라디언트예요. 한번 살펴보면은 그라디언트 도구를 클릭하시면은 상단에 옵션이 이렇게 뜨죠, 그죠? 이 옵션에 보면은 포토샵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그라데이션이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있는 선형 그라데이션. 어떤 색이, 자, 클릭을 해주면은 그라디언트 편집기가 나오는데 색상이 이렇게 있죠. 기존에 어떤 거를 선택하셔도 되고요. 어떤 색상을 선택을 했을 때, 그라디언트를 선택했을 때 지정된 색 순서대로 이렇게 표현되는 게 우리가 선형 그라디언트예요. 지금 방사형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나이트 형식으로 표현돼요. 자, 그거를 활용해서 응용을 하게 되면은 자, 이런 결과물들을 얻을 수가 있는데, 자, 하나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라디언트 편집기 같은 경우는요, 색상이 이렇게 있는데 기존 거에서 선택을 해서요, 색상을 클릭하고 아래에 보면은 색상이 있죠. 여기서 전경색을 쓰게 되면은 전경색이 들어오고, 배경을 하면은 배경이 되고요. 자, 사용자 지정에서 클릭을 해주시면은 내가 직접 색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해서 위치를 옮길 수도 있고요. 클릭해서 더블 클릭해도 됩니다. 그래서 색상을 선택해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떤 색과 어떤 색의 중간에 있는데 이 혼합점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특정 색이 많이 표현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50% 중간 위치에 두시면 됩니다. 색상을 추가를 할 경우는 자, 요 색상 하단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더블 클릭해서 또 색상을 바꿀 수가 있겠죠. 제거를 할 경우에는 클릭하고 그냥 밑으로 당겨 버리면 됩니다. 누른 채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색상을 추가, 제거할 수 있고요. 밑에 있는 부분은 우리가 색상에 관련된 것들이고, 저 위치 같은 경우도 클릭을 해주면 67%는 자, 여기서까지 100%라고 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실제 슬라이드 바를 옮기면서 작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죠? 위에 있는 거는 우리가 투명도예요. 그래서 클릭을 해주면은 현재 색깔이 초록색에서 이 색깔로 오는데 이 부분의 불투명도가 이렇게 되면은 완전히 투명하고요. 이렇게 되면은 불투명하겠죠, 그죠? 그래서 투명도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옆에 클릭을 해서 추가할 수 있고요. 가서 올려주면은 자, 이 부분 색만 표현이 안 되겠죠, 그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의로 선택을 해주시고, 만약에 선택을 안 하게 되면은 그라디언트가 전부 다 적용이 돼요. 이렇게. 자, 컨트롤 Z 되돌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 클릭하시고 가서 특정 색을 선택하고 확인한 다음에 선형 그라디언트에서 찍고, 자, 이게 수평이 정확하게 수평이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기울어진 값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찍고 우리 키보드의 Shift 키를 습관적으로 누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지금 그라디언트 편집기에 나와 있는 색상이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때 찍고 가서 떼는 물체의 끝까지 맞추지 않고, 자, 여기서 이렇게 떼버리면은 요 두 지점 안에 색이 다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지점 끝부분부터는 이 색깔로 나머지가 채워지겠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찍고 Shift 키 누르고 물체의 끝까지 정확하게 맞춰주면은 그라디언트 편집기에 적용된 색상이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다가 자, 컨트롤 D 선택 취소하시고 다른 걸 하나 해볼게요. 자, 아까처럼 가서 색상을 줄 건데, 자, 하나만 더
색상을 넣겠습니다. 자, 확인하시면은 자, 이렇게 그라디언트가 적용이 되겠죠. 지금 그라디언트 편집기에 있는 색상이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죠. 그죠? 자, 컨트롤 Z 되돌렸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자, 이번에는 이 빨간색 부분 위에다가 불투명도를 줍니다. 자, 투명도를 제로로 했어요. 그러면은 찍고 쭉 드래그해서 딱 끝에 맞춰보면 어떻게 될까요? 색깔이 가면서 빨간색 부분에는 투명해지고 그 다음 불투명해지고 그래 되니까 빨간색은 표현이 안되고 그 아래에 있는 색상이 표현되겠죠. 지금 자연스럽게 표현이 됐는데 컨트롤 Z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에서 추가를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면은 투명되는 부분이 영역이 작아지겠죠. 찍고 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스탠드 불빛 같은 것도 표현하면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 제가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선택해서 정경색, 검은색 선택해서 Alt 딜리트. 자, 이렇게 빛이 나오는 범위를 임의로 만들어 주시고 그라디언트 가서 그라디언트 편집기 클릭하시고요. 흰색에서 점점 투명해지게 주고요. 시작점을 여기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잡아주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빛이 점점 사라지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각형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그라디언트 도구를 클릭하고요. 자, 다른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 요걸로 해볼게요. 자, 물론 더 추가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더블 클릭, 색상, 선택, 확인. 옵션에 보시면 그라디언트 형태가 있고요. 모드는 우리 블렌딩 모드라고도 하는데 표준은 단색이고요. 뿌려준 효과고요. 물론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으로 표준으로 하시고요. 여기서도 불투명도가 있는데 불투명도를 낮추게 되면은 그라디언트 전체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들어가는 거고요. 자, 불투명도를 올려놓으면은 자기 색깔이 그대로 다 표현이 되겠죠. 그죠? 반전은 현재 파란색에서 또 노란색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렇게 진행이 되죠. 근데 반전을 체크하면은 시작과 끝색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좌우로 바뀌게 되겠죠.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없는 이상은 반전은 체크를 안 해도 됩니다. 왜? 정상적으로 그라디언트를 기입을 하고 거꾸로 놓고 싶을 때는 뒤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은 거꾸로 되겠죠. 그래서 직접 입력을 할 때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때 방향을 잡아 주시면 되지 굳이 반전을 체크하고 갈 필요는 없다. 투명도는 항상 체크가 되어 있는 게 좋습니다. 아까처럼 어떤 영역이 있을 때 그라디언트를 적용을 하고 가서 특정 색 부분을 불투명도를 주게 되면은 투명도를 제로로 하게 되면은 불투명도를 자, 여기서부터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주게 되면은 자, 이 부분에 자, 표시가 잘 안 나네요. 자, 투명도가 적용된 게 보이죠? 자, 이렇게 됐을 때 가서 다른 걸 해보겠습니다. 자, 요걸 해보겠습니다. 자, 요 초록색이 일반적일 때는 이렇게 표현되죠? 그런데 자, 이 부분에서 초록색 부분을 불투명도를 제로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투명도가 표현이 되는데 만약에 그라디언트에서 이거를 꺼져 있다 그럴 경우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분명히 불투명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직접 입력하면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적용할 때 기본적인 그라디언트 형태를 잡아주시고 자, 블렌드 모드는 표준으로 해주시고 불투명도도
여기서 직접 조정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레이어를 따로 해서 레이어에서 조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100%, 그 다음에 다른 거는 그대로 두시고 투명도는 항상 체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라디언트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첫 번째 거 같은 경우는요, 선형 그라데이션의 적용 원리인데, 자, 그라디언트를 주고요, 색깔을 주고요. 자, 입체 기둥처럼 펴 있다는 얘기는 빛을 받고 안 맞는 곳에 음영을 표현해 준 거예요. 그래서 양쪽 사이드가 검은색이고 여기도 검은색이고요. 중앙 부분에 흰색을 해주면은, 우리 보통 빛이라는 거는 가산호랍이라고 그러죠. 빛을 다 섞으면 흰색이 됩니다. 그래서 흰색 부분을 해주고 선형 그라데이션 주시고, 자, 여기서부터 몇 끝까지 맞춰주시면은, 자, 이런 효과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 형태는요, 자, 만약에 원래 의미는, 자, 요 색깔을 적용을 해주면 두 번째 거죠. 체크해 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나이트 형식으로 들어가는 형태예요. 이게 두 번째 있는 방사형 그라디언트예요. 그런데 이거를 적용을 할 때 원리를, 자, 색을 다 없애주시고요, 흰색과 빛이 안 받는 곳 색깔 어두운 색을 주시고, 자, 중앙에서 약간 한쪽으로 기울어서 이렇게 주시면은 그 부분에 빨간색이고 주변이 어두워지면서 이런 효과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찍는 점이 빛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형태는 그라디언트에서 체크해 주시면은, 이거는 퍼지는 형태인데, 요걸 한번 해볼게요. 중앙을 정확하게 잡고 아무 때나 이렇게 해주시면은 파란색 먼저 퍼지고 나머지 색 퍼지고 딱 해서 끝에 노란색과 파란색이 경계가 되죠. 그래서 자, 세 번째 그라디언트를 각진 그라디언트라고 되어 있는데, 주실 경우에는 반드시 우리가 옮겨주고요, 시작과 끝색을 같게 해줍니다. 이때는 클릭하시면 동일한 색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자, 이렇게 주시면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있는 반사 그라디언트 같은 경우는 지정된 색깔 순서대로 원래 대칭연처럼 되어 있는데, 찍고 쭉 드래그 해보면은 이렇게 들어가요. 결국은 선형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주는 효과랑 비슷하게 또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있는 다이아몬드 그라디언트는 어떤 색이 있을 때 중앙에서 수직으로 올라가면은 이런 다이아몬드 형태가 되고요, 중앙에서 대각선으로 가면은 이런 형태가 됩니다. 결국은 어떤 색상에 의해서 이런 형태의 그라디언트가 표현이 되고요, 다이아몬드 형태가. 자, 이거를 우리가 편집의 패턴을 만들게 되면은, 우리 예전에 했죠? 패턴을 선택해서 칠하게 되면 이런 디자인적인 효과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색상의 변화되는 단계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효과를 표현하고, 선형 그라디언트에서 또는 방사형 그라디언트, 각진 그라디언트, 다이아몬드 형태 그라디언트, 반사형 그라디언트, 이런 종류에 의해서 입체 효과나 기타 여러가지를 표현할 수 있는, 이게 바로 그라디언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라디언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